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선배들이 건설해준 나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언제나 사는 사회가 주어져 있고 역사가 주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 지금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랍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3.1운동 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자유가 없는 사람과 민족은 죽은 것만도 못하다. 자유를 찾아야 한다. 그 뜻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원동력을 가지고 100년 전에 산업운동 때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25년 동안 땅속에서 기다렸는데,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때에 땅 밖으로 나오게 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오늘 우리 그 나무 속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세계 어떤 나라에게 대해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자란 민족입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 세계는 어떻게 됐는가, 왜 우리가 독립하게 됐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전 세계가 똑같이 약속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식민지는 있을 수 없다. 다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무력을 가지고 다른 민족과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그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어떻게 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평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칠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왜 처칠은 그런 생각을 했는가? 공산주의 국가, 공산 정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2차 대전으로 끝나지만은 공산주의 국가는 앞으로도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근데 그런 예언이 나오고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끝나고 후르쇼프 때는 러시아와 소련과 큐바가 손잡고 미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려고 해서
3차 대전이 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산주의 국가는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에티오피아를 공산국가로 만들고 남미에 가서 공산국가를 만들고 중국이 큰 세력을 가지고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 정권 밑으로 끌려고 하고 북한은 이미 다 무너진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옛날과 똑같은 애국심을 찾아야겠다 하는 때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긴 세월이 걸쳤지만은 독재 국가를 넘어서서 부정부패가 없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역사를 4.19 때 만들었고, 군정정치,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전두환 대통령까지 군사정권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은 무엇인가? 이제는 앞으로는 좌다 우다 공산이다 자유다 그건 없이 하고 진보와 보수 세력으로 올라가서 공존하자, 같이 살자. 그게 우리의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래도 북한과 통일을 해야겠는데 그 통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북한 경제를 우리만큼 올려놓으면 통일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15년 내지 20년 걸릴 것이다. 걸리고서 출발을 했는데 어긋났습니다.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도움을 줬지만은 북한은 전쟁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노력을 했어야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운동권 출신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운동권이 정부를 잡는데 우리 문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서 좌파 세력이 세계에서 보는 좌파 국가로 발전해 와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만들어 왔는데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함께 있었지만은 제일 힘들었던 의자가 있으면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의자가 있으면 하나 줬으면. 제일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좌우가 극심한 죄송합니다. 다섯개서 가겠습니다. 좌우가 분열되는 극심한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자신은 통합이 가장 소중한 과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발할 때도 그러고 끝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다시 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경제적으로 모든 선진 국가가 택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120년 전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택하는 경제정책을 끌어들이니까 경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만보다도 앞서 있던 우리 경제가 지금은 대만보다도 뒤지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데 정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로 이제 법치국가가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한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권력을 가지고 평등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다. 그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안에 정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믿기도 힘들었고 또 국민들 전체가 우리 정부가 하는 것과는 믿기가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보다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지켜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서해안의 어부가 바다에 빠져서漂流하다가 북한에 가서 총살당하고 화장당했는데 그걸 그 공무원이 실수해서 바다에 빠진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고 탈출하려고 했다는 거짓을 바꾸다가 지금 그것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동포 두 사람을 재판도 받지 않고 눈을 감싸고 손을 이제 포성하고 북한에 갖다가 줬는데 그건 전 세계가 용납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그만 자유세계 선진국가가 다 지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좀 들게 됐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바꿔서 지금 정권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앞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라. 그것이 지난번 우리 투표에서 얻은 무거운 책임이 됐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가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말이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많은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잘못에 빠져 있는가. 냉전 시대에는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어느 하나는 없어져야 어느 하나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주의 국가밖에는 없습니다. 좀 자유국가들은 다 무엇을 믿는가? 좌가 없어지고 진보가 되고 보수가 없어지고 또 이 우파가 없어지고 보수가 돼서 진보와 보수는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오기 전까지 쭉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 생각을 가졌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그 생각이 그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진보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는 열린 사회로 가는 게 진보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운동권 진보는 폐쇄사회, 좁은 사회로 가는 게 진보입니다. 그러면 진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진보는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보수 세력이 있는데 이 보수 세력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세력이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보수는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미래로 가는 거지 과거로 보수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관이 보수는 열린 보수로 변할 수 있는데 진보는
폐쇄적인 진보기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는 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애국심을 가진 열린 보수가 대한민국을 맡아달라. 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유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 똑같은 결론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진보도 이제 나타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는 보수도 이제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럼 누가 나오느냐?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 보수다 진보다 하는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가 미래를 건설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항상 미래가 해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주변에 다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중도 세력이 필요하다.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야당 사람들도 실용적인 방향으로 가자. 그 방향을 택하고 중도 세력으로 가자. 그리고 오히려 우리 보수 진영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이제는 보수가 아니고 중도 세력, 실용주의로 가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용주의가 어떤 것인가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그 지금 나까지 포함해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아닌 가장된 진보, 과거로 돌아가는 진보는 좀 나오지 마라. 국회의원도 나오지 말고 무대에서 사라져라. 필요 없다. 또 과거를 그대로 지켜서 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같은 것도 원수 다 갚은 다음에 같이 가겠다. 그런 보수는 나오지 말아라 말이죠. 중도 세력을 가지고 실용주의로 가자 하는 건데 실용주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맹관이 자유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맹관이 인간애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자 하는 것은 선한 자유, 악한 자유는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진 자유주의자가 차지하자. 그래서 실용주의 세상을 열어가자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관이 모든 정치의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정치의 목적입니다. 전 세계 인류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왜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하느냐? 더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행복하게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주자. 그걸 우리가 중도 세력이라고 그러고 실용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실용주의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휴머니즘으로 쭉 역사를 내려오다가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용주의를 출발할 땐 뭘 출발했는고 하니 공리주의라고 그럽니다. 최대 인간의 최대 행복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세상으로 가자. 그 영국에서 개발한 실용주의입니다. 그럼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국 사회가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부터 정치는 민주주의 이상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치의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는 누가 가지는가?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만드는 나라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의회 민주주의고 경제는 복지 경제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누구하니 미국의 실용주의입니다. 그 실용주의라고 하는 말은 미국이 60년 전에 제일 많이 쓴 얘기입니다. 실용주의를 택하자 그겁니다. 그 실용주의는 어떤 방법이니까 투쟁해서 얻는 건 아니다. 싸워가지고 얻는 건 절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민관이 대화를 하자.
우리 지금 소통이라는 말 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미국이 시진핑하고 중국하고 갈등을 많이 만들면서도 자꾸 대화를 합니다. 그 누구 아니 대화하는 동안에 더 좋은 걸 찾자고 하는 것이 실험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대화 교육을 합니다. 원수는 없다. 다 똑같이 얘기하자. 그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무엇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거냐? 너도 좋아하고 나한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뭐냐? 그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 가치를 차지하는 것, 그 실험들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움직이는 걸 가만 보게 되면 대화한다고 하는 걸 전혀 뭔지 모릅니다. 감정 대립만 하고 과거 문제 가지고 싸움만 하고 누가 더 정권을 유지하느냐 하는 그 생각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내 편에도 도움이 되고 내 편에도 도움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그걸 찾아가는 것이 실험적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투쟁은 아니다. 싸움은 아니다. 만약에 무슨 노동운동 같은 게 있다고 해도 그건 대화는 하지. 대화가 끝나지면 놀지만은 대화를 끝까지 해가는 것이 실험주의의 중심입니다. 그럼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보게 되면 무슨 노사 분쟁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길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모든 점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한다 하는 건데 자유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악을 택하는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좀 그렇게 얻는 것이 마지막 가서 얻는 게 무엇인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사랑의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물은 그것은 뭐니 인간애의 정신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평등은 자연히 이루어지고 행복은 자연히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먼 길을, 그 넓은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거기서 기억할 게 있는데 거기에서 성공한 나라는 우리가 여행하는 가운데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거기 가보면 자유를 누리고 인간애가 가득 차 있는 사회제도입니다.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무슨 투쟁을 한다, 무슨 노동조합을 그보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사회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로 가는 새로운 출발을 우리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 국민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국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게 되면 40년 동안 우리가 고민하던 때로는 70년 동안 우리가 소원해왔던 대한민국의 장래는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고 그 지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출발입니다. 해방과 독립을 맞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도 이런 뜻이 이루어지고 한 30년 지나게 되면 평화로운 통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리라고 믿는 것이 저 같은 사람과 또 역사적으로 사회를 본 사람에게 출발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선한 자유를 무대합니다. 선한 자유를 무대하고요. 투쟁이 없는 대화를 무대합니다. 그리고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을 나누어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먼 목표를 바라보면 아마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만
여러분 후대쯤 가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모범스러운 국가가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에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데 함께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